어서 오십시오. 오늘 이거 펜 찍어서 뭐나, 이거? 네, 있죠? 어제 제가 마지막 중개안을 내놓고, 오늘 중에는 양당 세력단체들이 합의안을 만들어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오늘도 또, 일괄 타결이 안 돼서 참 걱정입니다. 그리고 좀 서운하기도 하고.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지금 경제가 어떻습니까? 소비 안 되고, 소비가 줄고, 수출이 줄고, 투자가 줄고, 그래서 성장률도 떨어지고, 한마디로 복합경제 위기 상황인데, 유일하게 이 경제를 그나마 여기서 살려낼 수 있는 수단이라는 게 정부나 정치권이 가지고 있는 게 이 재정 이거 하나뿐인데, 이 재정을 당연히 12월 2일까지 해야 될 거로 여태까지 질질 끌어와가지고, 오늘이 벌써 16일인데 아직까지 제대로 합의를 안 하고 있으면, 이게 우리 경제 위기를 내년 1월 1일부터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인데, 이 집행이 언제 되겠습니까? 지금 보면 내년 9정 전에 집행이 어려워요, 이렇게 되면. 이럴 때 가장 어려운 사람이 누굽니까? 취약계층 아닙니까? 그리고 취약계층을 위한 중앙정부의 예산은 그 자체로 집행할 수 없지 않습니까? 전부 지방정부 예산하고 매칭이 돼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법 142조인가 보니까 광역단체는 오늘까지 예산을 마무리해야 되고 예산 심의를 끝내야 되고 기초단체는 22일까지 예산 심의를 끝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겨우겨우 구정 전까지 이 복지 예산이 지출되어서 세모녀 사건 같은 그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취약계층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정치하는 사람들이 최소한의 양심이 있어야지. 아니 이거를 마치 우리 경제를 살려내고 취약계층을 도우려고 하는 수레바퀴를 국회가 붙잡고 늘어지고 못 굴러가게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그래서 정말 간곡하게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뭐 내가 내놓은 주제안에 연연하지 않아요. 하도 합의가 안 되니까 내놓은 대안에 불과하고 합의를 해주세요. 해주는데 내가 쟁점들 쭉 이렇게 받아서 검토를 해보니까 그렇게 큰 차이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이라도 여야가 합의 두 분이 정부하고 협의해서 합의안을 좀 발표해 주시고 오늘이라도 그러고 주말에 이 모든 준비를 거쳐서 아무리 늦어도 월요일은 통과시켜야지. 이미 지방정부, 광역, 기초, 다 우리 때문에 법정 시한을 못 지키고 있어요. 그러면 피해보는 거는 국민이고 그 중에서도 취약계층 아닙니까? 더 미룰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분이, 정부하고도 이 긴박한 상황을 정부도 잘 알 테니까 좀 응원하셔서 오늘 중에는 큰 틀의 합의안을 발표해 주시고 세부사항 준비까지 다 맞춰서 월요일에는 꼭 예산안을 합의 처리할 수 있도록 좀 특별한 결단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의장님께서 주신 말씀에 마음이 더 무겁습니다. 국민과 특히 취약계층을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예산안을 처리하시라는 말씀이 의장님의 목소리가 아니라 국민 전체의 목소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산안 협상 저 또한 오늘 수는 반드시 마무리 지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어제 의장님께서 제안하신 중개안을 대승적으로 수용했습니다.
그 중재안이 민주당의 원칙에 맞아서 저희가 수행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동안 저희가 주장한 바와 다르지만 그걸 불구하고 더 이상 늦춰서는 안 된다. 그것이 결국은 경제 위기와 국민 인생에 악영향을 더 미치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부득이 수용을 했던 것입니다. 정말 내부적으로 경론도 있었고 강한 반발도 있었습니다만 결단을 한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야당도 민생의 어려움을 위해서 양보하고 결단하는데 집권여당이 더 이상의 고집으로 상황과 시간을 끌어가서는 안 될 것이라고 봅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께서 더 이상 독불장군식 가이드라인 제시를 하지 말고 국회와 여야의 판단을 온전히 존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회는 이미 3번의 거짓말로 양치기 소년이 됐습니다. 이미 양치기가 돼놓고 또다시 약속을 어기면 우리 국민이 앞으로 우리 국회를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민주당은 그동안 예산안 처리 원칙에 양보에 양보를 해서 더 이상 양보할 것이 없는 솔직한 상황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 한 발자국 내딛는 것은 여당 국민의힘 몫입니다. 의장께서 제시한 최종 중지안보다 더 이상 양보할 것이 없는 민주당에게 만약 추가로 조건을 내세운다면 그것은 예산안의 합의 처리를 의도적으로 막겠다는 그런 수수로밖에 저희가 볼 수 없습니다. 의장께서 다시 오늘 중에 여야 합의를 주문하신 만큼 끝장을 협상을 해서라도 반드시 간판을 지었으면 합니다. 여야 말씀처럼 우선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를 해놓고 그러고 나서 이제 처리 시한을 못 박으면 예산 처리가 마무리되지 않겠습니까? 대통령께서 행정부 수반으로서 국회 예산심의권을 존중해 주시면 저는 그 속도 우리가 낼 수 있고 반드시 약속 지킬 수 있다라고 봅니다. 아울러 저 한마디만 더 드리면 예산심사가 이렇게 이제 지연되면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가 계속 살피를 미뤄서 전체 국정조사 45일에 절반이 지금 이미 도과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이 49개 아닙니까? 그래서 이 국정조사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의장님의 최종 중지안대로 예산안이 합의되지 않는다면 유족과 국민의 뜻을 받들어서 내주부터는 국정조사에게는 착수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부득이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국민의힘 국회의원들도 이제라도 다시 복귀해서 진상규명에 또 재발 방지책 마련에 함께 동참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을 드립니다. 노력은 했지만은 예산 법정 기한을 도과하고 또 정기국회 기간도 도과한 꽤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예산이 합의 처리되지 못해서 국민들께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장께서 몇 차례 중재 노력을 하셨는데도 성과를 못 낸 점도 저희들 많이 마음에 걸리는 점입니다. 경제 상황이 매우 급박하고 또 양당이 국가 경제 운영이나 재정 운영에 관한 철학이 같을 수는 없습니다만은 민주당이 지난 5년간 국정을 운영을 했고 이제 국민의 뜻에 따라서 새 정부가 들어선 상황입니다. 경제 위기나 이런 것들은 정부가 경제 상황이라든지 이 면밀한 재정 운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헌법이나 법률에도 예산 편성 운영에 관해서는 정부의 주도권을 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민주당에 간곡히 부탁드리는 것은 정부가 위기의 순간에 좀 빠르게 또 정부의 계획대로 재정 운영이 집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물론 국회 의석이 많으니까 나름대로 의견도 있고 국회 심의권도 있습니다만은 이런 위기의 순간에는 정부가 소신껏 힘을 짜서 제때 좀 할 수 있도록 조금은 양보를 하고 도와주시길 바라고 지난 5년간 또 하실 만큼 하셨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위기의 순간이 지나면 또 민주당
목소리가 반영될 수도 있지만은 지금은 최대의 위기이고 또 보진세 같은 경우는 지금 해외 직접수가 유치 때문에 그런 것이 사활적인 문제가 되어 있고 의전 중재안을 내셨습니다만 1%만 가지고는 이후 대만의 20%라든지 싱가포르의 17%와 경쟁하기는 어려워서 저희들이 선뜻 받지를 못하는 그런 사정입니다. 하여튼 입장을 바꾸어서 또 한 발씩 더 양보해서 국민들이 더 걱정하지 않도록 또 지방의회의 예산 스케줄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오늘이라도서로 최선을 다하도록 하십시다. 다만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리는 것은 정권이 교체되었으니까 민주당이 조금 첫 해에는 정부가 소신대로 일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사 하는 말씀을 간곡하게 드리겠습니다. 의원들